풀 알루미늄의 커스텀 키보드에 스위치 주고 키캡 주고 블루투스 기능까지 있는데 가격이 말도 안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레드데스크의 브랜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일전에 리뷰를 했던 키보드가 있죠. 몬스기 M5 풀배열 풀알루 커스텀 키보드 중에서 역대 최강 가성비를 갖고 있는 키보드였어요. 그런데 그 몬스기에서 이번에 무선 기능까지 추가 탑재한 75배열 키보드를 출시해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제품은 해외 직구 구매 대행 어플리케이션 쉽겟에서 제공해 주셨어요. 대부분의 직구 애용자들이 중국어에는 벽이 있다 보니까 타오바오 이용이 특히 어려운데 이 타오바오에서 활용도가 높은 구매 대행 어플이더라고요. 최상단 고정 댓글로 어플리케이션 링크를 달아둘 테니까 타오바오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박스는 이렇게 생겼어요. 몬스기 M1W입니다. 가성비가 M5보다 얘는 더 미쳤어요. 지금 시작합니다. 몬스기 M1W 일단 저는 블랙 컬러의 아코 V3 크림 옐로우 프로축을 선택해서 받았어요. 구성품부터 보죠. 일단 앞에서 보신 키보드 본품과 제가 선택한 스위치, PBT 키캡이 세트로 체결되어 있고 키보드 커버, 이거 최근에 리뷰했던 한무무처럼 많이 얇고 이렇진 않은데 단단한 느낌은 없지만 아쉬운 대로 실사용이 가능한 정도는 됩니다. 그리고 영문, 중문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 설명서, 코일 케이블, 라인 길이는 요 말린 부분부터 포트 끝까지가 120cm 정도가 나옵니다. PC를 책상 아래에 두고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PC 위치에 따라서 길이가 부족할 수도 있기 때문에 기억하세요. 한 50cm만 더 길게 뽑아줬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다음은 이런 물건이 들어있는데 이거 널찍한 스티커라고나 할까? PCB 기판 테이핑용으로 쓰라고 끼워준 것 같아요. 두께감이 마스킹 테이프에 비해서는 더 두껍고 단단함도 높습니다. 그리고 해자스럽게도 무보강용 추가 스테비를 제공해 줍니다. 장점이고 키캡 풀러, 이것도 플라스틱 덩어리로 된 싼마이가 아니라 실사용이 충분히 가능한 물건이에요. 스위치 리무버 아쉬운 대로 쓸만한 수준은 합니다. 그리고 2.4기가 무선 연결용 동글, L렌치와 스페어 십자머리 나사, 포스 브레이크용 스티커, 키보드 상하단 하우징을 연결하는 나사홀에 붙여서 타건 시 발생할 수 있는 하우징 유격음을 잡아주는 용도입니다. 여기까지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구성품이 제법 혜자스럽습니다. 가격을 감안하면 더 그런데 특히 기본 체결된 보강용 스테빌 외에 무보강용 스테빌을 추가로 제공하는 건 좀 놀라운 일이었네요. 이외에도 한 가지 언급을 드릴게, 현재 여러분들이 직구로 구매하실 수 있는 M1W는 중국 내수 버전이에요. 비아나 QMK를 지원하지 않는데 몬스기 드라이버라는 자체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서 키보드 매핑이나 RGB 설정, 무선 사용 시엔 슬립 모드 진입시간 변경 등을 세팅할 수 있습니다. 참조하세요. 이제 스펙으로 가죠. 일단 가로는 333, 세로는 147mm. 기본 키캡이 실제로 비교해보면 체리 프로파일보다 더 높은데 대부분의 사용자가 팜레스트를 필요로 할 겁니다. 무게는 시측 결과 1.94kg이었어요. 사이즈가 작긴 하지만 휴대용으로는 추천할 수 없는 무게인데 하우징이 풀 알루미늄이죠. 대신 견고함과 단단한 타건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유선 2.4GHz 무선, 블루투스 무선 모두를 지원하고 윈도우와 맥 양쪽 모두 사용이 가능하긴 한데 이따가 이 부분은 디테일하게 말씀드릴게요. 내장된 배터리는 6000mAh의 USB-C 타입 포트로 연결이 가능합니다. 총 82kg 구성되어 있고 우측 상단에 노브가 위치해요. 보통 볼륨 조절용으로 이걸 많이 사용하죠. RGB 기능을 갖고 있고 정방향 스위치 체계를 하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디자인을 자세히 볼게요. 일단 상단은 밝은 그레이 그리고 하단 블랙까지 이어지는 그라데이션 컬러의 키캡이 눈에 보입니다. 우측 상단의 이 노브는 블랙 컬러 기준으로 이것도 검은색인데 레이저 커팅을 모서리 쪽 같은데 조금 넣어줬으면 어땠겠나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노브 자체는 단계별 구분감도 잘 잡혀 있고 누르는 느낌도 나름 괜찮습니다. 하우징은 견고한 알루미늄 재질에 펄감이 일정 부분 들어간 반무광 도장 스타일이고 캡슐화 키 안쪽에는 기본 RGB 컬러 외에
화이트 컬러가 추가로 배정이 되어 있어서 눌려있는 상태를 구분 가능한데 다만 이게 일반적인 타건 시에는 하단 시프트 키캡에 가려서 눈에 잘 보이질 않더라고요. 일부러 고개를 밀어놓고 들여다봐야 합니다. 양 측면에는 황동색의 금속바가 들어가 있고 상단에는 앞에서 보여드렸듯 USB-C 타입 포트, 후면에는 4개의 본폰과 몬스기 로고가 음각으로 박혀 있습니다. 참고로 이 고무 본폰들 기존 M5 리뷰를 마치고 나서 일정 기간 뒤에 저한테 발생한 증상을 하나 얘기 드릴게요. 키보드 자체가 무겁다 보니까 마찰력이 높은 패드를 밑에 깔고 지속적으로 이 키보드를 밀었다 당겼다 하다 보면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하더라고요. 물론 M1W는 M5보다는 가볍기 때문에 그 정도가 덜 하긴 하겠지만 참조하세요. 노브를 한번 뽑아보면 내부가 보이죠? 이제 캡슐화 키캡을 한번 뽑아볼게요. 스위치 우측에 레버가 하나 있어요. 좀 전에 키보드 외관을 자세히 보셨다면 아실 텐데 이 키보드는 유무선 양쪽을 지원하잖아요. 참고로 추가 키캡은 제공하지 않지만 앞에서 언급드렸듯 맥도 지원합니다. 그런데 바깥쪽에 전원 스위치 같은 게 일체 존재하지 않아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캡슐락 옆에 이 스위치는 상, 중, 하 3단계로 구분이 되는데 상이 맥용입니다. 지금 상태를 얘기해요. 그리고 중간으로 내리면 윈도우 유선 모드예요. 내장 배터리를 차단합니다. 아래로 내리는 게 윈도우 무선 모드입니다. 윈도우 무선 모드로 지금처럼 사용을 원할 시 스위치를 가장 아래로 내린 상태에서 펑션과 E 또는 R 또는 T의 조합으로 블루투스 디바이스를 최대 3대까지 연결 가능하고 펑션 그리고 Y를 같이 눌러서 2.4GHz 무선 연결을 선택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펑션과 U를 동시에 누르면 유선 연결이 가능해요. 참고로 캡슐락 레버를 가운데 즉 유선 연결에 두고 펑션 E, R, T 조합으로 블루투스 연결이 가능한지를 확인해 봤는데 정상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당연히 캡슐락 레버를 활용하지 않으면 윈도우, 맥 전환도 불가능해요. 그냥 윈도우 사용자야 레버를 아래로 내린 상태에서 블루투스나 2.4GHz 또는 유선 연결로 쭉 쓰면 되니까 무리가 없는데 윈도우와 맥 전환을 하면서 쓰시는 분들이라면 그때그때 이 캡슐화 키캡을 뽑아야만 한다는 뜻이라서 굉장히 큰 단점에 해당합니다. 물론 맥 디바이스 쪽에서 자체 키 매핑을 해서 사용도 가능하긴 하지만요. 이제 전체 키캡을 탈거하고 스위치와 스테빌 보강판을 확인하겠습니다. 일단 키캡의 안쪽은 이중 사출이 되어 있는 게 보여요. 스테빌은 보강판에 고정이 되어 있는데 보라색입니다. 자세히 보면 윤활도 제법 되어 있고 스테빌 고정 상태는 제가 받은 제품 기준으로는 이만하면 크게 깔 부분까지는 없습니다. 보강판은 PC 재질이에요. 이제 같이 받은 아코 V3 크림 옐로우 프로 스위치를 한번 볼게요. 일단 스위치를 뽑아내고 나면 아래쪽에는 LED 그리고 5핀 체결부가 존재합니다. 스위치는 정방향 체결이에요. 스위치 스펙을 말씀드릴게요. 일단 50g 키압의 리니어입니다. 이동 거리가 짧은 편인데 스펙상 3.3mm예요. 다소 얕게 들어가는 스위치에 해당합니다. 인식 지점은 대략 2mm 정도로 스펙상 적혀 있던데 인식 지점이 얕은 건 아니고 슬라이더 전체의 길이는 14mm인데 다소 긴 편이죠. 스템은 크리미한 옐로우 컬러의 상단 하우징은 LED 투과를 잘 하도록 일정 부분 노란색이 섞인 투명색을 띠고 있고 하단 하우징도 스템과 유사한 컬러입니다. 바닥에는 5핀 접점이 보이네요. 여러모로 제가 일전에 리뷰를 했던 비선 레드와인 스위치와 유사한 스펙을 갖고 있습니다. 입문자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커스텀 키보드이고 당연히 핫스왑 기능을 지원하기 때문에 이 스위치를 다른 걸로 추가 구입을 해서 타건감과 타건압을 변경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키보드 분해로 들어가 보죠. M1W는 총 6개의 육각머리 나사를 분해해서 하우징을 분리합니다. M5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번거로움이 훨씬 적어요. 하단 하우징을 드러내고 나면 양옆에 2개의 금속바가 위치해 있어요. 그리고 절연용 스티커 포론 흡음재가 한 장 들어가 있습니다. 한 가지 언급드릴 게 이 포론 흡음재인데 이거 기존 M5를 쓰시던 분들이라면 바로 아실 수 있도록 차이가 있습니다. 확실히 고무 느낌이 강해졌어요. 참조하세요. 배터리에는 6000mAh 용량 표기가 되어 있고요. 기판과 2개의 단자로 연결되어 있는 게 보입니다. 단자를 한번 뽑아볼게요. 그러면 PCB 기판과 총 8개의 가스켓이 보이고요. 기보강은 6개의 십자머리 나사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제 스위치를 제거해 줄게요.
그리고 기보강 고정용 나사 6개를 풀어줍니다. 그러면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스테빌이 체결된 상태의 PC 보강판이고요. 그 다음은 M5에 비해서 여전히 고무 느낌이 더 많이 나는 듯한 포론 흡음재, 그리고 검은색의 추가적인 흡음 매트가 보입니다. 그리고 이 매트 아래를 보면 아실 텐데 스테빌에 공장 윤활이 되어 있는 상태가 조금 심한 것 같아요. 아래쪽에 그리스 형태의 윤활제들이 여기저기 묻어 있는 게 보여요. 이런 건 간단하게 제거를 좀 해주고요. 사실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인식의 문제는 전혀 없었거든요. 이것으로 분해가 완료되었습니다. 조립은 분해 역순이에요. 다시 조립 완료하고 순정 상태의 타건 테스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본격적인 타건으로 들어가기 전에 현재 RGB가 들어오고 있는 상태인데 광량 한번 확인하시죠. 조명을 다 받고 있는 상태에서도 이 정도면은 괜찮지 않나요? 전 개인적으로 딱히 불만은 가질 수 없었습니다. 타건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스테빌부터예요. 안 돼! 이것으로 타건 마치겠습니다. 잘 보고 오셨나요? 핵심 위주로 정리를 해보죠. 일단 단점, 앞에서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 윈도우와 맥을 지속적으로 전환해 가면서 사용하실 분들은 모드 선택 스위치가 캡스라 키캡 안에 있습니다. 모르고 사면 개빡칠 수 있는 단점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을 하시는데, 본인이 이 케이스에 걸린다면 기본을 윈도우용으로 두고 맥에 별도의 매핑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해결하시거나 아니면 그냥 딴 거 사세요. 블루투스 연결 시 일정 시간 이상 타건을 하지 않으면 키보드가 슬립 모드로 진입하는데, 이때 다시 타건을 하기 위해 키보드를 두드리면 실제 키보드가 정상 작동하기까지 일반적인 여타 블루투스 키보드들에 비해 더 긴 시간이 소요됩니다. 참고로 2.4GHz 연결은 그 타임이 더 짧더라고요. 이 두 가지 정도가 단점으로 짚을 부분이었습니다. RGB 광량 막 어마어마하게 밝은 수준까지는 아닙니다만 이만하면 아쉬움도 전혀 없습니다. 괜찮아요. 스테빌의 경우 공장제 스테빌이다 보니까 편차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수령 후 아쉬움이 드신다면 한번 잡아주시는 작업이 필요하겠죠. 키캡은 그냥 시커먼 거 끼워주는 것보단 그라데이션 된 게 좋기는 한데 2컬러에서 3컬러쯤으로 예쁘장한 키캡을 넣었으면 더 좋았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또 스탬 체결부가 다소 좁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점. 아무튼 저는 디자인적 부분이 제 스타일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리뷰가 끝나면 키캡을 교체해서 사용할 생각이에요. 앞에서 언급드렸듯 기본 높이가 높기 때문에 판 레스트는 꼭 필요하실 거고 노브 조작감은 깔구석이 없었습니다. 좋았어요. 확고한 장점들이 몇 가지 있는데, 일단 전작들도 그랬지만 키보드 만듦새가 막 광고성으로 어마어마하다 막 이렇게까지 얘기할 생각은 없지만 가격대를 감안하면 생각보다 상당히 좋습니다. 또 플라스틱 하우징 키보드만 쓰시던 분들께서 이런 풀알루 키보드를 만져보게 되면 일단 타건음의 단단함부터 차이가 크고 외관과 만듦새상 묵직하면서도 견고한 고급스러운 느낌을 강하게 받게 되죠. 그리고 블루투스 기능, 일단 풀알루 키보드에 블루투스 기능이 이 가격대에 들어있다는 것 자체가 놀라워요. 2.4GHz 무선 연결도 지원을 하고요. 같이 주문한 아코 V3 크림 옐로우 스위치는 앞에서 타건음을 들어서 아실 텐데 M1W와 조합 시 경쾌한 하이피치의 타건음을 내어줍니다. 조약돌 구르는 소리도 나고, 다만 누르는 이동거리가 얕은 편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건 취향을 타는 부분이라서 알고 구매하면 별 문제가 되지 않죠.
구성품 역시나 가격을 감안하면 상당히 혜자스럽고 앞에서 언급드린 두 개의 단점도 탭스락 아래쪽에 모드 스위치가 있는 건 윈도우만 쓰거나 맥만 쓰는 사람에게 별로 와닿지 않고 그리고 2.4GHz 무선 연결을 쓰실 분들께는 블루투스에 슬리프 깨어나오는데 걸리는 시간도 크게 와닿지 않을 부분이에요. 제가 생각하는 몬스기익 M1W는 본인이 커스텀 키보드를 한번 입문해 보고 싶다. 그런데 나는 75배열도 괜찮다라고 한다면 일단 추천입니다. 키캡 주지, 스위치 주지, 풀러도 고급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쓸 수 있는 것들을 넣어주지. 무선, 유선 다 되고 풀알루 커스텀 키보드를 못해도 10만원 정도에는 구입할 수 있는 거라서 현존하는 풀알루 커스텀 무선 키보드에선 가성비 끝판왕이라고 봐야 해요. 몬스기에서 생태계 파괴자급의 가성비 키보드들을 자꾸 내어놓고 있는데 추후 M3, M5의 뒤를 이을 만한 무선 키보드들도 지속적으로 출시를 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참 대단한 회사예요. 자, 지금까지 레드데스크의 브랜이었습니다. 항상 행복하고 건강하세요. 혹시라도 오늘 이 영상이 나쁘지 않으셨다면 추천, 구독, 알림 버튼 그리고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은 제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바이.